서울의 하늘이 채 밝아지기도 전 마지막 남은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미래그룹 본사 건물은 42층의 거대한 검은 실루엣으로 도시 한가운데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한 여성이 회색 미화원 유니폼을 입고 그 정적을 깨며 직원 전용 출입구로 조심스럽게 들어섰다. 24살의 한서진. 겉보기에는 평범한 비정규직 청소 용역 직원과 다를 바 없었고 아무도 그녀의 정체를 알지 못했다. 그녀는 미래그룹의 창업주이자 현 회장인 한태준의 막내딸이었다. 오늘도 힘내자. 서진은 청소 도구 한 문을 열며 중얼거렸다. 오늘로 그녀가 이 일을 시작한 지 18일째 세 번째 주가 시작되는 날이었다. 서진의 발걸음은 조심스럽고 부지런했다. 이른 아침부터 지하 구내식당 청소를 시작했다. 쓰레기를 비우고 테이블과 의자를 닦고 바닥을 쓸었다. 기계적인 움직이었지만 그녀의 눈과 귀는 항상 열려 있었다. 어머, 이 대리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식당 아주머니가 밝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이모님. 오늘도 신세 좀 지겠습니다. 한 남자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러고는 서진을 향해서도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다. 마케팅팀의 이민준 대리. 서진은 그의 이름을 마음속에 새겼다. 모두에게 예의 바른 사람. 서진은 조용히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었다. 시간이 흐르고 직원들이 하나둘씩 출근했다. 서진은 3층 회의실로 올라갔다. 사람들은 그녀가 닦고 있는 바닥을 무심하게 발자국으로 더럽히며 지나갔다. 몇몇만이 수고하십니다라며 멈춰섰다. 서진은 그 모든 순간을 조용히 기억했다. 여기 커피 쏟았어요. 빨리 좀 닦아줘요. 한 여직원이 쏘아붙이듯 말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녀는 그저 명령을 내리고 사라졌다. 서진은 조용히 대걸레를 들며 입술을 깨물었다. 어느덧 오전 10시, 20층의 임원실 구역을 청소할 시간이었다. 이곳은 언제나 긴장감이 감돌았다. 나중에 다시 와요. 지금 통화 중이잖아. 한 여성 임원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서진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물러났다. 그녀의 수첩에 또 한 줄이 적혔다. 직급이 높을수록 시선은 더 차가웠다. 물론 예외도 있었다. 점심시간 미화원 전용 휴게실. 좁은 방 안에서 서진이 도시락 뚜껑을 열었다. 서진 씨, 오늘 21층 유 본부장님 화장실이 또 막혔다네. 아, 제가 가볼게요. 서진이 막 일어서려 할 때 50대 미화원인 박순자 여사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니야. 애기 같은 아가씨가 매일 험한 일 하는 거. 박 여사 속상해서 못 보겠어. 내가 갈게. 서진은 고개를 숙였다. 코끝이 찡해졌다. 그녀는 이 모든 것, 이 따뜻함과 저 차가움을 전부 기억할 것이다. 오후 2시 화장실 청소 중이던 서진은 복도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다. 내일 이사회에서 유태식 본부장님 프로젝트가 통과될 것 같아. 그 실적이면 회장님도 어쩔 수 없지. 다음 부사장 자리를 노린다던데. 서진은 아무렇지 않은 척 바닥을 닦았지만 마음속은 복잡해졌다. 저녁 7시 어둠이 내리고 서진은 마지막으로 40B층 회장실로 올라갔다. 벽에는 아버지한테 준 회장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사진 앞에서 서진은 조용히 맹세했다. 아버지,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이 그룹 전체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좋은 것, 나쁜 것, 높은 곳과 낮은 곳, 제 두 눈으로 전부 확인하고 진짜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서진은 청소 도구함을 닫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작은 미소 뒤에 거대한 운명의 시작이 숨어 있음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한서진은 청소 도구를 손에 들고 미래그룹 본사 24층의 넓은 대회의실을 조심스럽게 가로질렀다. 이저기 청소 아줌마 또 왔네. 냄새나. 빨리 치우고 나가요.
속삭이는 목소리가 그녀의 귀에 밝혔다.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젊은 직원들이 서진을 향해 노골적인 멸시의 눈빛을 보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바닥을 닦았다. 그 차가운 눈빛 경멸이 담긴 비웃음. 그녀는 모든 것을 기억했다. 서진 씨 잠시만요. 복도 뒤편에서 누군가 조용히 손짓했다. 마케팅팀의 이민준 대리였다. 서진이 놀라 다가가자 그가 작은 손수건을 내밀었다. 이거 떨어뜨리신 것 같아서요. 아, 고맙습니다. 서진이 진심으로 말했다. 이 대리는 가볍게 미소 짓고 돌아섰다. 그의 뒷모습은 화려하진 않았지만 참 따뜻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 서진은 식판을 들고 구석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비정규직 미화원들을 위한 자리가 있었지만 턱없이 부족했다. 아, 좀 비켜줄래요? 한 여직원이 날카롭게 말했다. 서진은 말없이 식판을 들고 일어섰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배식권 아주머니가 다가왔다. 학생일이 와서 먹어. 그녀는 주방 한 구석에 작은 자리를 내주었다. 그날 서진은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깨달았다. 오후 3시.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를 청소할 시간이었다. 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회장의 최측근이자 전략기획본부장인 유태식이 나타났다.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청소부. VIP 구역엔 들어오지 말라고 했을 텐데.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이쪽으로 쏠렸다. 죄송합니다. 금방 정리하겠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숙이며 물러섰다. 유태식은 경멸스럽다는 듯 혀를 차며 사라졌다.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밤이 깊어지고 서진은 텅 빈 사무실 복도를 지나며 온갖 종류의 인간 군상을 목격했다. 상사에게 아부하는 임원, 부하 직원을 끊임없이 모욕하는 팀장,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서툰 인턴을 조용히 도와주는 한 젊은 사원, 권력을 두려워하는 사람,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이 가진 힘을 모른 채 친절을 나누는 사람. 서진은 그 모든 풍경을 조용히 마음에 담았다. 자정이 가까운 시간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청소를 모두 마친 서진은 옥상으로 올라가 말없이 비를 맞았다. 바람은 차가웠고 비도 차가웠지만 그녀의 눈은 차갑지 않았다. 이 회사의 진짜 문제는 사람이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비어버린 사람들. 서진은 다짐했다. 언젠가 반드시 이 회사를 바꿔놓겠어. 진심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빛을 찾아줄 거야. 그날 밤 옥상에 선 작은 미화원은 서울을 뒤흔들 거대한 변화를 준비하고 있었다. 비가 그친 다음 날 미래그룹 본사는 다시 분주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오늘은 정기이사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다들 조심해. 오늘 유 본부장님이 직접 챙기신대. 회장님, 건강이 안 좋으시다던데. 이게 세대교체의 시작인가 사무실 곳곳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한서진은 여느 때처럼 묵묵히 청소를 했다. 오늘은 무언가 달랐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오전 10시. 서진이 20층 이사회 회의실 앞 복도를 청소하고 있을 때 정장을 입은 한 무리의 남자들이 나타났다. 그 중심에는 회장의 특임 비서실장이자 사실상의 후계자로 거론되는 유태식 본부장이 있었다. 그는 서진을 보자 노골적으로 얼굴을 찌푸렸다. 어이 미화원, 아직도 여기서 뭐해? 서진은 동요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회의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복도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정리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좁은 복도를 막고 서서 유태식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모든 직원의 시선이 서진에게 향했다. 동정하는 눈빛 혹은 비웃는 눈빛. 대체 이 회사는 미화원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썩 비켜. 내가 인사 담당자였으면 당신 같은 사람은 당장 잘랐어.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서진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녀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죄송합니다. 바로 비키겠습니다. 유태식은 비웃음을 날리며 지나갔다. 그를 따르는 임원들은 애써 웃음을 참으며 그 뒤를 따랐다. 서진은 다시 대걸레를 잡았다. 그녀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더욱 굳은 결의로 타오르고 있었다. 그날 오후 구내식당에서도 서진을 향한 수근거림은 계속되었다. 그 미화원유 본부장님 눈밖에 제대로 났다며 주제도 모르고 설치니까. 그렇지. 비웃음과 조롱이 식당을 가득 메웠다. 서진은 묵묵히 식사를 했다. 식은 밥은 차가웠지만 그녀의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보았다. 이 회사의 민낯을, 그리고 그 안의 사람들의 진짜 얼굴을. 그날 밤 미래그룹 빌딩 옥상에서 한서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아버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제 곧 시작합니다. 그녀의 속삭임은 그 누구보다 강하고 단호했다. 한낱 미화원으로 무시당했던 그녀가 곧 이 그룹 전체를 뒤흔들 태풍의 눈이 될 것임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미래그룹 본사는 평소와 다른 묘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무슨 일이지? 오늘 회장님께서 직접 중대 발표를 하신다는데 직원들이 수군거렸다. 임원들은 무거운 표정으로 대강당으로 향했다. 수백 명의 직원이 모인 강당 앞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었다. 잠시 후 익숙한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다. 병상에 누워있는 듯한 한태준 회장이었다. 미래그룹 임직원 여러분, 오늘 저는 특별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있었다. 미래그룹의 새로운 리더를 소개합니다. 그녀는 지난 몇 달간 여러분과 같은 공간에서 숨쉬며 이 그룹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웅성거림이 커졌다. 모두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때 연단 옆에 문이 열리고 회색 미화원 유니폼을 입은 한 여성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한서진이었다. 순간 강당은 얼어붙었다. 저 여자. 미화원이잖아. 뭐야 몰래카메라인가? 모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서진은 연단 위에 섰다. 그녀는 침착하게 미화원 유니폼 상의를 벗었다. 그 안에는 단정한 비즈니스 정장이 받쳐 입혀져 있었다. 그리고 소개가 이어졌다. 한서진. 한태준 회장님의 막내딸. 미래그룹의 지속가능 경영 및 기업문화 혁신을 이끌 신임 부회장으로 임명합니다. 순간 강당은 충격과 혼란, 그리고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유태식 본부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굳은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눈앞의 미화원이 하룻밤 사이에 자신들의 상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서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고 입을 열었다. 지난 2달간 저는 이 건물의 구석구석을 닦으며 여러분과 이 그룹의 연결고리를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이 없었다. 직급으로 사람을 무시하는 시선, 작은 인사에 담긴 진심. 저는 그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꼈습니다. 서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선언했다. 이제 미래그룹은 바뀔 것입니다. 겉모습만 화려한 회사가 아닌 사람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회사로 만들겠습니다. 강당 한가운데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 작은 박수 소리는 점차 퍼져나갔고 곧 더 많은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이어졌다. 열렬히 환호하는 사람도 마지못해 치는 사람도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미래그룹의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밤 회장실 창문은 붉은 노을로 물들었다. 한서진은 창가에 홀로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가짜 웃음은 끝났어. 이제 진짜 모습을 보여줄 시간이야. 그녀의 눈은 그 어떤 빛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다음 주 월요일, 미래그룹 본사 대강당의 모든 직원이 다시 모였다. 긴장감은 여전했지만 그 속에는 기대감도 싹트고 있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한서진이 연단에 올랐다. 그녀의 미화원 시절 모습을 기억하는 이들은 헛웃음을 참지 못했다.
오늘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우리는 그룹 내 모든 미화원 보안 요원분들을 비정규직 계약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할 것입니다. 조용한 놀라움이 강당에 퍼졌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박순자 여사와 몇몇 미화원들이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그리고 직급에 상관없이 모든 임직원이 서로에게 상호 존댓말을 사용하는 문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수군거림이 잦아들었다. 저는 회장님도, 미화원님도, 사원도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는 회사야말로 진정 위대한 회사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 믿습니다. 권력이나 서열이 아닌 사람이 존중받는 회사. 그것이 제가 꿈꾸는 미래그룹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이윽고 여기저기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고 곧 진심 어린 환호로 바뀌었다. 어떤 직원은 미소를 지었고 어떤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미래그룹에는 작은 변화들이 일어났다. 보안요원, 아저씨 미화원, 아주머니가 아닌 박순자님, 김 기사님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점심시간에는 팀장과 사원이, 임원과 미화원이 한 테이블에 앉았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여전히 어색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변화는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퍼져나갔다. 무엇보다 미화원들을 향한 시선이 달라졌다. 경멸이 아닌 감사와 존중이 그 자리를 채웠다.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미래그룹을 더 따뜻한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서진은 매일 아침 누구보다 낮은 자세로 출발했던 그 복도를 조용히 걸었다. 그녀는 자신이 어디에 있었는지 결코 잊지 않았다. 누구나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그녀의 굳은 다짐이 그녀의 발걸음 속에서 조용히 선포되고 있었고 그 믿음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3개월 후 미래그룹 본사는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다. 박순자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이 대리님도요. 감사합니다. 존중이 담긴 인사는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다. 구내식당에서는 임원과 사원 미화원이 나란히 앉아 식사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나눴다. 미래그룹의 변화는 숫자로도 증명되었다. 직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는 70% 이상 상승했고 이직률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주요 언론사들은 연일 미래그룹을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서진에게는 그 어떤 기사보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작은 감사의 목소리들이 더 소중했다. 부회장님 덕분에 매일 출근하는 게 즐거워졌어요. 내가 진짜 사람으로 대우받는다는 게 이렇게 힘이 나는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한서진은 조용히 회장실로 들어섰다.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가 처음 이 건물에 발을 디뎠던 그 새벽을, 조롱과 무관심을 견뎌내야 했던 날들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미래그룹이 있었다. 수고했다, 서진아. 휠체어에 앉은 한태준 회장이 딸을 보며 미소 지었다. 네가 이 아비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지게 이 회사를 바꿔놓았구나. 서진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께 배운 것입니다.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경영, 그 누구도 위아래가 없는 그것이 진정한 경영임을요. 두 사람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날 저녁 서진은 천천히 1층 로비를 가로질렀다. 퇴근하는 인파 속에서 한 미화원과 마주쳤다. 한 부회장님, 안녕히 가십시오. 그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서진도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심이 담긴 인사.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서진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어둠이 내린 미래그룹 빌딩. 서진은 옥상에 올라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쏟아지는 별빛 아래 그녀는 조용히 맹세했다. 나는 결코 나의 출발점을 잊지 않을 것이다.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을 늘 기억하며 진심을 다해 걸어갈 것이다. 그녀의 다짐은 밤하늘의 별처럼 굳건하고 반짝였다. 그리고 그 맹세는 미래 그룹을 넘어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었다.